성격장애에 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주제 소개, 성격장애의 특징과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요약순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박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사소한 세부사항이나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을 수행하기 위해 신중한 규칙과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조심스럽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이를 완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는 유연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희생시키면서 규칙과 절차, 정신과 대인 통제에 대한 선입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규칙과 확립된 절차가 지지되지 않을 때 의사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종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죠. 특징으로서는 강박성 성격장애는 원치 않는 반복적인 생각, 감정, 이미지 및 감각을 갖고 이러한 생각이나 강박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하는 불안장애가 되겠습니다. 충격을 줄이거나 강박관념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만 일시적인 안도감만 가져올 뿐입니다. 강박의식을 하지 않으면 커다란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죠. 강박성 성격장애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규칙과 질서의 엄격성, 통제력, 완벽주의 및 긴밀한 대인관계를 희생하여 일에 대한 과민성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세부사항, 규칙, 생산성에 몰두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완고하고 인색하고 독선적이며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장애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근면하지만 완벽에 대한 집착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종종 의롭고 분개하며 분노를 느낀다.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다. 우울증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 강박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의 원인은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영향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강박성 성격장애의 위험과 관련이 있어 환자가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약물에 잘 반응한다는 사실은 이 질환이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죠. 또한 장애가 있는 성인에 가까운 친척 중에 강박성 성격장애의 비율이 높습니다. 소화기 또는 기타 외상 사건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는 이러한 장애의 발병 위험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이 장애에는 종종 우울증, 섭식장애, 물질남용, 주력 결핍장애 또는 다른 불안장애가 동반됩니다. 유전적 원인으로서는 가족성 장애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쌍둥이 연구는 강박 증상이 어느 정도 유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죠. 그러나 원인으로 확인된 유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동적 원인으로서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불안과 관련 짓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피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회피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관계가 끝난 직후와 같이 격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작할 수가 있죠. 인지적 원인으로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을 잘못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시기에
환영받지 못하거나 방해받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강박성 장애자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의 중요성이 과장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의 중요성을 과장하여 위협을 의미하는 것처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는 규칙, 세부정보, 절차, 일정 및 목록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실수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선입견과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완성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할 때 환자들은 다른 모든 면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를 끝내는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의 완벽주의, 경직되고 형식적 또는 엄격한 버릇, 지나치게 매우 검소하다, 시간 엄소에 대한 압도적인 요구가 있다, 세부사항에 대해 극도의 주의를 한다,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희생하면서 직장에 헌신한다, 낡고 쓸모없는 물건을 저장한다, 옳게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이를 공유하거나 위임할 수가 없다. 규칙 및 규정 준수, 정돈에 대한 압도적인 요구,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에 관한 공정, 도덕적, 윤리강령 준수, 강박성 성격장애는 세부사항이나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성격장애이죠. 다음의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강박성 성격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목록, 순서, 조직 또는 일정에 대한 선입견으로 활동의 주요 목표를 잃는다. 일의 완료를 방해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한다. 우정과 여가 활동을 희생하고 장시간의 업무와 생산성에 몰입한다. 윤리 및 가치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고지식하고 경직하다. 닳거나 쓸모없는 물건이나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보관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과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인색하다. 과도한 강성과 고집을 보인다.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역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의 흥미롭고 세부적이고 지적인 대화가 심리적으로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생각 패턴을 인지하고 감정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궁극적으로 목표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처 기술을 부여하고 사고방식을 조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요법 측면에서 이 기법은 통찰지향적이죠. 환자가 특정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확인하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는 환자가 자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측면에서 환자의 사고 패턴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합니다. 치료사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행동과 감정을 유발하는 사고를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환자는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대인관계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더 많은 즐거움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박성 성격 장애는 세부 사항이나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성격 장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 장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